약탈하고, 가령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런던이나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그때 막 방화를 하고 약탈을 했어. 시위대가 주변 상가를 막 방화하고 약탈을 했어. 그럴 때는 경찰이 진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대놓고 진압을 못했어. 그러나 이 시위, 그러니까 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탈하고 방화하는 사람들만 잡아야지 일반 시위대 행진을 막으면 안 돼. 어제 제가 11시간 동안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어떤 그 주부가, 더 웃긴 건 경찰이 경찰한테 캡사이신을 쐈다며. 경찰이 경찰한테 캡사이신을 쏴가지고 주부가 그 경찰의 얼굴 닦아주고 물 뿌려주고 그런 사진까지 있더라야. 대부분의 시위대가 평화 시위를 했고 아무도 먼저 상가에 약탈을 하거나 방화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시위대는 경찰이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시위의 앞을, 그 시위대 앞을 가로막고, 폭력 시위라고 떠들었어. 이건 개소리인 거죠. 지금 뭐 애쓰고 있는 대부분의 네이버에서 막 댓글 달면서 뭐 폭력 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아. 게시만 일베 청년이 분노의 텔레그램을 보내왔어. 자기도 치가 떨린다.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 거짓말 댓글을 다느냐. 일베로서 쪽팔리다. 일베 안에서도 거기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고 있다며. 일베도 안 믿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면서요? 지금 쟤네들이 하루 종일 폭력 시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폭력 시위라는 주장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폭력 시위라는 이유가 안 먹히는 이유. 어제 제가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그 행진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행진하는 걸 보여드렸고, 행진하는 걸 보여드렸고, 우리 행진에서 누가 폭력을 행사했어? 아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잖아. 누구도 파이프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런 방송을 지켜본 사람이 총 몇 명이냐 하면, 망치부인은 평화행진을 쭉 같이 했잖아요. 평화행진을 같이 했고, 우리가 어떤 그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인증해줬잖아. 그거 본 사람이 몇 명? 16만 5천 명이 봤어. 어제 망치부인 방송을 16만 5천 명이 본 거야. 더구나 이 경찰의 물대포 쏘는 장면과 기타 등등 경찰의 폭력은 누구를 통해서? 팩트TV를 통해서 23만 명이 봤어. 팩트TV를 통해서 23만 명이 본 거야. 그러면 총 40만 명의 증인이 있어. 총 40만 명의 증인이 있는데 어따 대고 그 폭력 시위를 했다고 개뻥을 쳐. 망치부인이 어제 걷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제 왜 행진했는지 알아? 어제 내가 그 행진을 하면서 계속 앞에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고 왜 그랬는지 알아? 너희들 그냥 그거 보면서는 아무 생각 없었지? 내가 그거 증거 남기려고 한 거야. 내가 그거 왜 보여줬냐 하면 시위대가 이렇게 평화롭게 행진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몰랐지? 응? 너네 내가 어저께 그 행진하면서 계속 시위대 앞뒤로 보여줬잖아. 그 이유가 그 평화 시위,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야. 너네 보면서 몰랐지? 그 방송국에 우리 증거화면도 다 있어. 망치부인이 그 시위대 11시간 동안 방송 찍어서 보여줬잖아. 누가 폭력을 행사했어? 어느 시위대가 파이프를 들고 있어? 어디서 개구라야? 너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어저께 내가 이 고관절이 안 좋아갖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제 갔다 와갖고 나는 이 골반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 차벽위헌이야. 차벽은 위헌이야. 차벽은 위헌이고, 이 평화 시위의 행진을 막은 것도 위법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내가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행진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행진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게 그 행진을 했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행진할 때 차가 막 다녔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막혔어. 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서. 여러분 어제 보셨죠? 내가 그 걷기 시작해서 갔잖아. 종로를 쭉 걷고 있는데 차들이 막 다녔잖아요. 보신 분? 그 우리가 평화행진하고 있는 동안 차들이 막 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행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들이 안 다녔어. 왜? 우리가 평화행진하고 있을 때 차들이 다녔는데 차들이 갑자기 끊긴 건 뭐 때문이야?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서. 차벽이 위헌이란 얘기는 뭐냐?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면 그게 위헌이란 얘기야. 지금 얼마나 웃긴 얘기를 봤냐 하면 그 차벽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야. 한 사람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 아니래. 차벽이 위법이 아니래. 차 탄 사람은 시민이 아니냐? 서울 시민 중에 차를 타고 있으면 시민이 아니야? 차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들을 막은 거, 그 차량 통행을 방해한 거, 그게 위헌이라고. 어제 우리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행진했잖아. 근데 너네가 이렇게 그 차벽을 세워갖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잖아. 아니 내가 왜 또 좌파 부인이야. 경찰이 잘못한 거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빨갱이라 그러고 좌파라 그러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냐. 그리고 나한테 막 선동한대.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쥐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감동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요. 어제 우리 국민들 우리 방송 16만 5천 명이 평화롭게 행진하는 거 다 봤어. 아무도 파이프를 들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걸 다 봤다고. 근데 어디서 개뻥질이야. 너네가 옛날 같으면 내가 이제 이번 집회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집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각각 집회들을 곳곳에 흩어져서 한 다음에 쫙 모인 거야. 쫙 모여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청와대로 가겠다 라는 이 루트를 짠 것도 굉장히 잘 기획이 된 그 집회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직히 13만 명이 집계 불가래. 13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추산이 안 돼서 13만 명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광화문으로 오는 길 위에서 오고 앞에서 오고 아래서 가고 이래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 집회 사진들 좀 올려봐봐. 우리 저기 망치부인 방송국에다가 집회 시위 현장 그 사진 얼마나 많이 모였었는지, 예, 그것 좀 우리 사진 자료실에 좀 올려주실래요? 예, 그 저기 망치부인 방송국에, 예, 망치부인 방송국에다가 얼마나, 아유 전부 다 이 물대포. 아우, 이게 지금 폭력 시위에 대한 진압이냐?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물대포를 쏜 거, 이걸로 무슨 폭력 시위 진압? 개뻥까지 말자. 그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한 골목당 5만 명 정도였어요. 한 길당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종로에서도 1km가 넘었어. 종로의 3차선까지 1km가 넘는 행렬이었어. 심지어 대학생들이 앞으로 막 가는데 대학생들만 해도 한 2, 3천 명 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막 앞으로 깃발을 끌고 앞으로 갈 때 보니까 대학생 숫자만 2, 3천 명이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대학생들이 2, 3천 명이 모인 거 이거 20년 만에 처음 아니야? 대학생들이 2, 3천 명이 모인 거예요. 나는 그거 내가 어제 본 거 내가 볼 때는 그 대학생 2, 3천 명만 모인 거는 96년 이후 처음 아닌가? 모여봤자 대학생들 한 5, 6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였어. 야, 어제 서울대 애들도 엄청 나왔더만. 서울대 애들 엄청 많이 나오고 성대, 연대 다 보이더라. 그 2, 3천 명 모인 게 언제 있었어? 아니, 효순이 미선이 때 2002년 그거는 집회, 촛불 집회였잖아. 효순이 미선이 때는 그 촛불 집회였어. 어제하고 다르지. 효순이 미선이 때는 촛불 집회였잖아요. 촛불 집회였고 그거는 이렇게 되게 그 어제처럼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었어. 효순이 미선이 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그거는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그리고 이 미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효순이 미선이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추모하는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처럼 정치적인 노동 문제,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문제, 그리고 이 경제 문제, 민생 파탄,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대학생들이 2, 3천 명 모인 건 내가 볼 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1996년 이후로 학생들이 정치적인 집회로 그렇게 다수 나온 적이 없어. 어제처럼. 어제 실시간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몇 분 동안 보여줬잖아요. 애들 달려가는 거. 애들이 끝도 없이 깃발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예. 경향신문. 잠깐만. 13만 명 운집한 총궐기 현장. 그거 어디 있어요? 우리 사진 게시판에 올리셨나요? 전체 사진 보기 하면 나오나? 아우. 어마어마하죠? 예. 자, 이 모습은 뭐냐? 이건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노동자 집회야. 서울시청 광장의 노동자 모습. 어제 보신 우리 일행, 망치 부인은 저기 못 갔어요. 망치 부인이 계속 앞뒤로 보여줬던 1km 이상의 시민은 저기 못 갔어. 그 사람들 빼고 저만큼이야. 그 사람들 빼고 저만큼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저기 가질 못했어. 예. 우리는 저길 가질 못했고, 예. 우리는 저기를 가지 못했고, 저기 있었던 사람들은, 예. 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왜 안 갔냐? 원래 서울시청 광장으로 가고 있다가 막혔잖아. 우리가 종로에서 쭉 가서 서울시청 광장에 저기 합류하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종로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좌회전을 하잖아. 근데 여길 막았다니까, 경찰이. 여기서 막고, 그 다음에 광화문 대로로 가는 여기를 막고, 광화문 위쪽도 경찰이 막은 거야. 그래서 저 시위대들이 지금 저기 길에 있는 거예요. 경찰이 막은 다음이야, 저건. 예.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사진 같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지금 저 모임은 대학생하고 시민단체를 뺀 숫자야. 적어도 우리 대열로도 한 2, 3만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행진하는 대열이 한 2, 3만 명은 됐어. 그 사람들 합쳐야 돼. 그러니까 전체 추산이 안 되는 인원이야. 자, 그 다음 또 놀란 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어제 그 물대포를 그렇게 쏴댈 때 대다수 국민들이 막 폭력 시위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굉장히 그 폭력을요, 그냥 다 당했어요. 우리 시위대가 그 막 폭력을 당하는 모습, 그게 다 찍힌 거야. 그럼 만약에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영상, 자, 여러분, 만약에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영상이 있다.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죠? 시위대가 경찰을 정말 우리 농민 죽이듯이 그런 영상이 나왔다면 풀렸겠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 근접 촬영을 애매하게 붙여서 근접 촬영을 애매하게 붙인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잘못 알은 거예요? 응? 맞죠? 비폭력 시위라고 크크크 웃고 있는데, 아니, 쟤네들 지금 새로 들어온 애들이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 응?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 소위 채널A TV조선이 주도하고 있는 영상이잖아. 그러면 채널A TV조선의 보도는 믿을만한 보도일까요? 채널A TV조선의 보도는 믿을만한 보도일까요? 여러분 작년에 혹시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는 기사 보셨죠? 그때 채널A TV조선에서요, 이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영상을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이 하루 종일 틀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조작이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 CCTV를 거꾸로 돌리고, 그 다음에 맞는 사람이 세월호 유가족이었어. 갑자기 웬 청년들이 나타나갖고 세월호 유가족을 두들겨 팼는데, 그 장면을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보도했던 언론이에요. 그들이 지금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영상, 그거 확실히 요즘 영상일까요? 그 지난번에 또 두 번째, 지난번에 4월 달에 그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라고 채널A TV조선에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2000년인가? 몇 년도 농민집회 모습이었어. 이게 팩트야. 예. 이게 팩트라고. 이거 처음 들어요? 예. 작년에 이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하루 종일 일주일인가 그 영상을 틀었어. 그 영상을 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었어. 거꾸로 돌리고 CCTV를 거꾸로 돌려서 마치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에 달려가는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놈들이 훅 와가지고 한 사람을 막 집단 폭행한 장면이 나와. 여러 사람을. 그 장면은 세월호 유가족을 괴 청년들이 폭행하는 장면이야. 그런데 그걸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며칠 동안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4월달, 올해 4월달에는 막 시위대가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준 사진과 영상이 알고 보니까 2008년에 농민집회인가 그랬어. 그래서 그건 아마 정정보도 했을걸, 지들도? 쪽팔려가지고. 그런 언론사에서 지금 뭐 국민은 폭력 시위했다는 영상 믿을만 한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재밌는 일은 뭐냐 하면, 네이버 댓글을 막 쓰잖아. 그러면 가령 정말 이게 네이버 댓글이 먹혔다면요,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뭔 얘기가 오느냐 하면, 그 폭력 시위를 했다라는데 맞지 않냐? 폭력 시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 사람들이 나한테 텔레그램을, 만약에 네이버 댓글이 먹혔다면 지금 어제 폭력 시위를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망치분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나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 폭력 시위라는 그 많은 댓글을 보고 모두 분노해서 댓글을 보내. 심지어 일베 애들까지 나한테 그 폭력 시위였다는 댓글에 분노해서 나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지 거기 동요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다음 하루 종일 폭력 시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먼저 막은 게 폭력적인 진압이라고, 경찰이 먼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그 차벽을 뚫는 행위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고. 응? 자, 그 다음 이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에서 떠들어요. 폭력 시위니 어쩌니 막 떠들어. 근데 저녁 때 되면 어디서 정리해줘? 손석희 뉴스에서 정리가 되는 거야. 오늘 JTBC 뉴스에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뉴스를 제일 신뢰한다?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 틀어놓는데 마지막 믿음은 뉴스룸으로 정리해. 뉴스룸에서 사실을 다 보여주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진짜 요즘에요, 손석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손석희 뉴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지금요, 쟤네들이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해.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떤 노인들이 막 채널A TV조사를 보고 있는 거야,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에이, 저거 거짓말 많아요 했더니, 알아. 웃겨서 보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웃겨서 본대. 채널A TV조선을 낮 동안에 틀어놓는 이유가 웃겨서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녁 때 그 할아버지들 가게 가보잖아요. 그거 다 손석희 뉴스 보고 있어. 하루 종일 막 낄낄거리면서 채널A TV조선을 봤는데, 진지하게 보는 건 손석희 뉴스룸이야. 진지하게 보는 건 손석희 뉴스룸 보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손 사장을 막 잡아먹으려고 걔 지랄 연병을 떠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어제 망치 부인이 평화행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영상으로 경찰의 폭력이 지금 동영상 증거로 남았고, 이 경찰의 폭력 동영상이 모든 전 세계로 지금 타전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총 댓글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댓글원이 나타나서 총 동원을 해서 댓글을 써요. 지금 네이버에서 쟤네들이 가용하고 있는 댓글원이 한 5천 개 아이디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르스 때 어떤 뉴스가 나와. 그런데 그 뉴스가 올라온 게 1분이야. 근데 1분에 뉴스 댓글이 3,000개가 달려.
그 다음에 첫 번째 댓글에 좋아요가 2천 몇백 개가 달리는 거야. 1분에. 뉴스를 읽는데 1분 이상 걸리는 뉴스인데, 그래갖고 그 뉴스가 내려져. 삭제돼. 두 번째 뉴스를 올렸는데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새벽에 꼭 2시부터 6시 사이에 와갖고 떠든 애들 있잖아. 2시부터 7시 사이에. 걔네들이 그거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하면 와서 한마디 띡 욕해놓고 출석부 찍나봐. 그리고 방송을 안 봐. 채팅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살짝 강퇴를 누르면 여전히 있어. 얘네들은 뭐냐 하면 우리 방에 출석해놓고 그 다음에 댓글 작업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다 내가 강퇴시키는 거야. 그런 거 새벽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야. 댓글을 다는데 문제는 뉴스가 올라온 지 1분 만에 2분 만에 1분 만에 2분 만에 둘 다 문제가 됐어. 그래갖고 세 번째 뉴스 그 둘 다 삭제했다니까요. 이유 없이. 예. 그 이유 없이 그 뉴스 2개를 삭제하고 세 번째 올린 거는 천천히 댓글을 달았어. 천천히 댓글을 달아서 맨 처음에 5시 반인가 5시 반 5시 40분 뉴스 2개가 올라온 건 삭제되고 세 번째 뉴스가 남았는데 그것도 뉴스가 댓글이 엄청 달렸지. 그게 뭐냐. 지금 상시 대기 중인 댓글원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 파워링크라고 있잖아요. 그 파워링크라는 게 파워링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또 중요한 제보야. 중요한 정보. 파워링크 원래 원리는 뭐냐. 그 어떤 특정 업체를 네티즌들이 많이 클릭하면 그 클릭한 업체가 눈에 띄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파워링크였어. 맨 처음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이게 조작이 되기 시작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광고회사에 의해서. 광고회사들이 그 파워링크에 올라온 그 업체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요. 광고비를 받으면 그 광고회사들이 기계를 돌려. 기계를 막 자동 클릭하는 기계로 클릭을 높여가지고 파워링크에 올려주는 거야. 그게 네이버에서 광고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 같은 원리로 지네들이 띄우고 싶은 뉴스. 가령,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보도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 이제 망치 부인이 평화 시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제히 나타나가지고,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막,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나라 떠나고 싶어요. 그런 댓글 많이 보셨죠?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해? 보도했어. 누구만 보도 안 했어? 채널A, TV조선, MBC, KBS, SBS나 보도 안 했지. 그리고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요. 영향력이 없어요. KBS, MBC, 채널A, TV조선, SBS, MBN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방식이 뭐야? 포털을 통해서 보는 거야. 포털을 통해서 보는데요. 예. 실검 순위도 높았고요. 그 언론이 지상파에서 안 나온다. 지상파 뉴스를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상파 뉴스를 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도리어 이미 어저께 SNS를 통해서 그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 그 70세 어르신에게 가해진 폭력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사실 요즘은요, 이 뉴스를 지상파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지상파 방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뭘 통해서 보느냐? SNS 뉴스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게 훨씬 더 커.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게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저쪽 팀 애들도 페이스북 뉴스팀을 따로 꾸린다니까. 페이스북에서 꾸준히 거짓말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또 뿌려. 그러면서요, 이번에 무엇보다 금요일 밤에 토요일날 집회에 새정치연합은 불참하기로 했다. 그런 괴 문서가 페이스북에서 확 퍼졌잖아. 페이스북에서 토요일 집회에 새정치연합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막 돌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었잖아. 예.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그게 얘네들이 일부러 페이스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팀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교묘하게 이번 문제도 그래요. 지금 물대포를 새정치연합이 쐈어?
어제부터 얘네들이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현상인데, 어제 그 농민의 직사 영상이 온 나라를 뒤덮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야당이라고 그러면서 어그로를 막 끄는 거야. 아니, 물대포를 새정치연합이 쐈어?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어저께 집회에 나왔고, 그리고 각각 경찰서에 가서 그 잡혀간 사람들 면담도 다 했고, 그런데 왜 거짓말해? 새정치연합은 불참하기로 했다는 거짓말해가지고 김광진 의원이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정부의 살인 영상인데, 자, 여기 또 들어와갖고 개소리하는, 폭력 시위라고 개소리하는, 어린 벗들을 위해서 우리가, 폭력 시위라고 그 개소리하는 어린 벗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동영상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가만있어 보자. 동영상, 영상 자료, 영상 뉴스. 지금 유튜브 저기 깜장님이 올리신 영상은요. 깜장님이 올리신 영상은 지금 없는 영상이라고 나오고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뭐 폭력 시위였다고 주장하는 벗들을 위해서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 질렀다고 주장하는 얘들아, 그 사람 누구니? 그 사람 잡아가.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 댕겼다는 애 잡아가라고. 그 사람이 시민인지 프락치인지 어떻게 알아? 너네 그 영상 있으면 잡아가.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죄 없는 시위대에게 뿌려진 저 물대포야. 어저께 주유구에 불 지른 사람 누구니? 그 영상에 얼굴 나와 있으면 걔 잡아가. 나는 그 경찰버스 주유구에다 불 지르려고 했던 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해. 잡아가. 지금 그 물대포 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미 쓰러진 사람한테 저거 봐봐. 저게 지금 폭력 시위하는 사람이냐? 서있던 시민한테 물대포를 직사해서 쓰러뜨리고, 지금 저 사람 안구도 함몰됐다며, 코와 안구가. 왜냐하면요, 저 물대포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왜 하얀색 뭐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게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건가 봐.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들어있는 물대포로 저렇게 쏜 거야. 저기 보면요, 지금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간 사람들한테까지 물대포를 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저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쐈어.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물대포를 계속 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구하러 간 사람들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물대포를 쏘잖아요. 나중에 앰뷸런스까지 계속 물대포를 쐈어. 최루액만 섞인 게 아니에요. 최루액 말고 파마라는, 그 파마가 뭔지 왜 사진에 지금 여기저기 나와. 하얀색 그러니까 조각이야. 하얀색 그 조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길거리가 하얗게 나온 거야. 최루액은 물에 녹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 가루가 안 돼. 저거 봐. 이거 말고요. 어떤 블로거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저 어르신이 처음에 물대포 맞는 장면이 나온대.
그 어르신들이 그 물대포 맞는 장면 그거부터 나와 있는 블로거가 있대거든요. 그것 좀 올려주세요. JTBC에서 외국인 기자한테 물대포 쏘는 거 있다. 그것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망치부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영상은 뭐죠? 지금 우리 영상은요, 그 설명을 달아가지고요, 저기에다 올려주세요. 지금 이거 봐봐. 지금 구조해서 온 사람한테까지, 지금 구조하러 간 사람들까지 지금 막 쓰러뜨리면서 좀 쏘고 있잖아. 저게 무슨, 그 정당한, 그 헬리오스님이 갖고 있는 영상이 뭐예요? 물대포 맞고 고꾸라져, 저게 뭐지? 이거예요? 잠깐만요. 현재 접속한 브라우저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데, 예, 왜 안 될까? 아마 영상들이 지금 막 차단되고 있나 봐요?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줘 보세요. 예, 함께 읽는 그 뉴스에다가, 함께 읽는 뉴스, 영상 뉴스에다가, 이게 지금 갑자기 아까까지 유튜브가 잘 됐는데, 잠깐만요. 네, 폭격 경찰들이 앞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네, 폭격 경찰들이 앞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물대포를 이렇게 쓰러진 거야? 그냥 서 있었잖아요, 저 시민이. 예. 네, 폭격 경찰들이 앞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물대포를 저봐. 내가 볼 때 박근혜는 이 영상을 책임져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볼 땐 이 사건으로 박근혜 하야해야 될걸? 자, 그 차벽을 왜 버스를 왜 땡겼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막으면 안 돼. 평화 시위를 막으면 안 돼. 그런데 평화 시위대의 행렬을 갑자기 막고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당긴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 시위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엇보다 이건 신고된 집회야. 이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한 집회는 경찰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이 시위대가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에 주민센터까지 가서 거기까지가 신고가 됐는데 그 이상 진격하려고 했다면 거기서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쏴도 그건 경찰이 합법이야. 그런데 광화문으로 못 간다. 지들 임의대로 막고 거기서 물대포를 쐈잖아. 그건 경찰이 불법을 한 거예요. 이미 유엔에서도 아니 내가 왜 고소당해 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미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미 11월 5일에 경고를 했어. 지난 4월 달에 박래군이라는 사람을 잡아넣으면서 4.16 시민 대회에서 폭력의 책임을 박래군에게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박래군을 보석으로 풀어준 거야. 유엔의 권고 때문에. 자, 물론 그러면 그 현장에서 폭력이 없었느냐? 나는 폭력을 쓴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
소위 뭐 저기 경찰 버스 주유구에다 불 질렀다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막 그 경찰 버스를 파손한 사람들, 그게 누군지 나는 궁금해.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 나는 좀 알아보고 싶어. 누가 그 경찰 버스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나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경찰 버스를 파괴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책임을 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 왜? 경찰 버스를 막은 건 경찰의 잘못이야. 그러나 그 경찰의 버스에다 불을 지르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행위는, 그거는 국민의 재산을 망가뜨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은 일부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일부야. 그러면 일부의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해. 그러나 어제 모인 수십만 군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외쳤어요. 내 증거로 보여줬잖아.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평화 시위를 외쳤는데 마치 전체가 폭도인 것처럼 왜 거짓말하고 그래. 무엇보다 지금 외신 기자, 그 JTBC 뉴스 어딨어요? 그 리포트하고 있는 외신 기자한테까지 물대포를 쏴댔잖아. 그게 무슨 폭력 시위를 진압한 거야. 뻥까면 안 되지. 서 있는 시민한테 물대포 쏘고 외신 기자 보도하고 있는데 물대포 쏘고, 그게 무슨 폭력 시위에 대해서 진압한 거라는 개구라를 쳐.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봤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망치부인 방송을 본 사람들이 16만 명이고요. 16만 5,900명이고, 그 다음에 팩트TV를 본 사람이 23만 명이야. 팩트TV를 본 사람들이 23만 명이야. 40만 명이 다 지켜봤어. 경찰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 행진을 했는지 다 지켜봤는데 왜 여기 와서 개소리야.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쇠파이프설 주장하고 있는데 쇠파이프 동영상은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쇠파이프 동영상은 제시를 못하고 폭력 시위라고 제출하는 장면이 뭐냐면 버스를 당기는 장면이야. 그런데 여러분, 버스를 당기는 게 폭력이다. 버스를 당기는 게 폭력일까요? 버스에 불 지르는 거하고 나는 버스를 당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 왜? 버스를 거기다 세워놓은 게 불법이야. 불법 주차된 버스를 치우는 행위는 나는 그거 잘못이 아니라고 봐. 그런데 그 버스에다가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질렀다면 나는 그 사람은 처벌받아도 난 어쩔 수 없다고 봐. 버스를 땡기는 거는 왜? 우리가 신고된 집회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았잖아. 그러니까 그 버스를 치우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야. 그런데 그 버스에다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깨고 이런 행동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평화 시위자를 폭력 시위자로 보이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어. 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뭐 경찰차를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른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폭력을 행사했을까? 그분들은 누구냐? 농민 노동자들이야. 농민 노동자, 우리가 어제도 현장에서 봤잖아요. 농민 노동자 학생들이 그 맨 앞으로 계속 갔어. 그러면 농민 노동자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먹고 살 수가 없대. 우리가 어제 현장에서 농민한테 들은 얘기는 20년 동안 쌀값이 제자리가 아니라 20년 전 쌀값보다 떨어졌대. 이해가 안 되죠? 모든 물가가 20년 전보다 3배, 4배가 올랐어. 그런데 쌀값은 20년 전보다 반값으로 떨어진 거야. 그런데도 정부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수매값을 정부에서 제대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럼 농민들이 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느냐? FTA 때문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FTA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 FTA로 이익을 본,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겠죠?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에다가 그 이윤을 받아서 그 이윤을 농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농업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거기 온 분들이야. 지금 이대로 가면 농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농민들이야. 그 다음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거기 왜 왔어요? 지금 쉬운해고 지들 멋대로 해고하겠다라고 만드는 법이 지금 노동악법, 박근혜 노동법이야. 지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법은 노동악법이라고. 지금 정규직을 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정규직의 월급을 깎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박근혜 노동악법이야. 그 노동악법을 지금 통과시키라고 새누리 의원들을 협박하고 새정연 의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야. 왜 그 노동악법 통과 안 시켜주냐고. 미친 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 월급이 절반으로 깎였어. 엄마가 아버지 살려주겠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무능하다, 이혼한다,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가정이 파괴될 거 아니야. 갑자기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어. 그럼 엄마가 아버지 가만두겠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가 이혼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또 이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있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다음에 자살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나마 받던 얼마 안 된 임금도 깎일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그럼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노동학법 철폐하라고 요구하면서 저항권을 행사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농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또 세 번째, 하나 더. 그 다음엔 누구야? 청년 학생. 그 어저께 수천 명의 청년 학생들이 현장에 나왔어. 왜?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 봤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애들 중에 정규직 취업이 50%밖에 안 된대. 서울대, 연대, 고대는 대한민국 1% 애들이 가는 데야. 그런데 대한민국 1%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애들이 개고생해서 간 거야. 그런데 취업이 안 돼. 정규직에. 어떻겠어. 서울대, 연대, 고대가 그렇게 안 될 정도면 나머지 대학들은 더 기가 막히는 거야. 더 기가 막히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20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했어.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어떤 집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딱 그 휴대폰에 메시지가 뭐라고 떴느냐. 개 같은 놈이라고 뜨대는 거야.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 입력이 개 같은 놈으로 되어 있더래. 그런데 이 애가 그렇게 착하고 모범생이었다는 거야, 엄마 말은. 그래서 엄마가 그 애 전화로 전화를 해봤대요. 똑같은 년이라고 되어 있더래. 똑같은 년.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외제차를 탄 남자가 착한 남자이고 몸매 좋은 여자가 착한 여자이고, 그게 이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성관을 얘기하는 표현이 착한 남자잖아.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 공부 잘하면 착하다는 거야. 그 애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를 개 같은 놈, 엄마를 똑같은 년이라고 저장해놨다는 거야. 걔네들이 왜 그랬겠어? 왜? 이유는 간단해요. 20년 동안 아주 태어나자마자부터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막 조기 교육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학원 보내고, 고등학교 때까지 숨도 쉬지 마라, 연애도 하지 마라, 텔레비도 보지 마라, 게임도 하지 마라, 오로지 공부만 해라. 그래서 성적이 나온 거야.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면 엄마들은 모범생이라고 얘기한 거야. 모범생이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애들이 솔직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3 때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아니 왜 고3 애들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래. 18살 애들을 왜 죽여. 그렇게 죽은 듯이 공부해 가는 게 대학이야. 근데 대학 가서 보니까 어때요? 성추행을 하는 교수들한테 저항도 못해. 왜? 성추행하는 교수한테 저항하면 성적이 깎인다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고. 점수가 안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고 성추행 교수의 성추행을 대대로 참다가 그게 얼마 전에 터진 거 아니야. 각 대학에서 성추행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터진 게, 그게 각 대학에서 쉬쉬했던 사건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러면서 그 대학교에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 취업돼? 안 돼. 간신히 취업했는데 그 대학에서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몇 년 정규직이야? 대학생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3.5%야. 96%가 정규직에 취업을 못해. 정규직이 아니란 얘기는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그 다음에 이 재계약을 해서라도 그 회사 오래 다닐 수 있어? 그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학자금 대출 갚을 수 있어? 못 갚아. 그런데 부모들은 너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는데 왜 돈 못 벌어오냐? 왜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결혼을 못하냐? 그러면서 비난해.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 애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 이 청년 자살률이 1위잖아. 우리나라 자살률 1위인 나라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정부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평화행진을 하려고 해. 그런데 경찰이 막아섰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랬다면, 영국에서 이랬다면 이미 청와대가 불바다가 됐다고. 이게 미국에서 온 텔레그램이야. 우리나라 상황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청와대가 불바다 됐다. 시위대들이 이렇게 침착하고 평화적으로 행진할 수 없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일 수 있느냐. 우리 방송을 본 미국에 있는 시청자가 보내온 텔레그램이야. 응? 그러니 경찰차를 깨고 경찰차에다 불 질렀다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어? 너희들은 죽이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아. 날마다 질병보다 자살이 더 많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야? 정부잖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너네 뭐라 그랬어? 대학교 등록금 반값 만들어준다고 대통령 돼서 입 닦았잖아.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돼서 입 닦았잖아.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씩 연금 주겠다. 그것도 입 닦았잖아. 아이들을 낳기만 해라.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무상보육 제시해놓고 입 닦았잖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켜준다며. 급식비 안 걷겠다며. 지금도 9만 원씩 10만 원씩 애들 급식비 내고 학교 다녀. 이제까지 국민한테 거짓말해갖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너희들이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쉬우 내고, 그 다음에 임금 깎기, 이런 노동학법 통과시켜. 그 다음에 빚 얻어서 집 사는 사람한테만 싼 이자 주라고 그래.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걸로 9조 4천억 원 풀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국민 세금을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방위비야. 그거 10% 가까이 투자했어. 그런데 그 방위비 투자해갖고 사오겠다는 비행기는 깡통. 만들어 놓은 배는 깡통. 2억 원짜리 그 어군 탐지기를 42억에다가 장착해 놓고 40억 어디로 빼돌렸어, 이 씨발놈들아.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 잘 사지 않는 비행기를 비싼 값에 사기로 했어. 사면서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국방부 고위직이 뭐라 그랬냐. F-35를 사면 핵심 기술을 받기로 했으니까 싸게 비행기를 돈을 더 주고라도 사와야 된다. 원래 F-15로 만들어 놓은 거 35로 바꿨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핵심 기술 안 준대. 그러면 그 수십조 원 날리는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돈이 없어서 노인들 경로당 난방비까지 빼버리고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들이 그 수십조 원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건설 예산은 경상북도에 다 쏟아붓고, 그래서 경상도 땅은 시커먼 아스팔트야. 날마다 아스팔트 새로 깔아. 이 씨발 진짜. 이게 지금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는 거야?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게 그게 경제정책이야? 노동자들 빨리 자르라는 게, 쉽게 자르라는 게 그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야? 무상보육 돈은 지가 유세해갖고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돈은 지방정부더러 내래. 그게 지금 정부가 할 짓이야? 청년들 실업대책 있고, 지금 국민들이 돈을 못 받아. 그러면 돈 못 받는 게 왜 정부 탓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30대 재벌의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700조 원이야. 30대 재벌 창고에 쌓여있는 700조 원. 자, 그런데 같은 시간에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얼마야? 614조 원이야. 국민 가계부채를 다 따져보면 614조 원. 그런데 같은 시기 대기업에서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돈이 700조 원이야. 뭐겠어? 결국 이 국민들이 지은 가계빚은 대기업에서 지네들이 쪽쪽 빨아서, 실제로 지네들 80조 원이 30대 기업이 나눠 먹어도 큰 돈이야. 그런데 700조 원을 창고에 쌓아두느라고 모든 가계를 614조 원의 빚더미에 앉게 한 거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연봉 7천원짜리 노동자가 3명이 8시간씩 3교대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대로 귀족노조라고 개질을 하면서 2명씩 잘랐어. 그 다음에 한 명은 7천만 원 주고 2명 중에 한 명한테 너 다시 일하고 싶니? 그럼 3,500만 원에 일할래? 그래서 다시 불러. 그래서 1억 500만 원 주고 일을 시키다가 7천만 원짜리 잘라버려. 이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어쩌면 이 사람 잘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잘랐던 얘한테 너 3,500만 원 받고 다시 일할래?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12시간 맞교대 시켜. 그러면 원래 2억 1천만 원을 노동자에게 주던 회사가 이제 7천만 원으로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즉 일할 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에게 제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 3명이 일할 걸 2명으로 줄이고 3명의 임금을 한 사람 임금으로 나눠주면서 그 어디에 가서 그 재벌의 창고에 가서 쌓여있는 돈이 700조 원이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풀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노동자들을 제대로 3교대 근무를 강제하면 돼. 3교대 근무 강제하고 생활임금을 주라고 정부가 강제하면 돼. 노무현 시대처럼 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들이 나와갖고 청문회를 하는데 웬 미친년이 집이 44채야. 집이 44채야. 집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다고 남편이 하나 사준 오피스텔. 뭐 결혼기념으로 산 아파트. 그런 게 44채나 있는 거야. 그 44채를 왜 사뒀나? 이 집을 가격이 오르면 팔아먹으려고. 한 여자가 44채를 갖고 있으니 그놈들이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2007년, 2006년인가에 보고서가 나와. 어떤 보고서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걸 뭐라 그러냐? 현재 가구 수 있잖아요.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가구의 숫자, 가족 숫자와 아파트 숫자가 이미 아파트 숫자가 많다. 그 무슨 얘기야? 지금 아파트가 가족들의 숫자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가구 수보다. 그러면 아파트 숫자는 더 많은데 그게 2006년 일이야. 그러면 그 뒤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래서 다 뭐야? 미분양이야. 미분양이라는 얘기가 뭐냐? 살 사람이 없는 아파트야. 그럼 아파트를 왜 그렇게 많이 때려 지었느냐?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도요.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가 모자라서 그런다.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수요가 모자라다고 조중동에서 계속 까대고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도시 개발을 허용해 준 거야. 그러면 신도시 허용이 되면 아파트 전부 다 누가 사? 부자들이 사는 거야. 나오는 족족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전세잖아. 전세를 살았던 거야. 전세를 살았던 이유가 뭐냐? 만드는 족족 그 부자들이 다 사들였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부자들이 전부 다 사들인 이유는 뭐야?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사들인 거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가령 강남에 13평짜리 아파트를 얘네들이 호가를 16억까지 올려. 13평이 16억이면요. 1평에 한 평에 1억이 넘는 돈이야. 호가를 막 올려. 그 다음에 어떡하냐? 은행에서 16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뭐 6억 7억을 담보로 얻어.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아갖고 그 당시 1억 원을 1억에다가 그 집담보 대출을 받으면 2억 5천이면 아파트 하나씩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7채 8채. 그 다음에 이 아파트들이 값이 오르면 가령 3억 5천씩 싹 팔아. 그러면 여기서 건진 돈이 얼마야? 7억이잖아. 그 돈으로 또 아파트를 사는 거야. 빚을 안 갚고. 그래서 그 7억으로 또 아파트를 사서 올리고 그래서 아파트들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 년 놈이 뭐 수십 채씩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2006년에 보고서가 나온 거야. 이미 아파트가 최대로 지어졌다. 더 이상 가구 수가 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청년이 취업이 돼야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살 거 아니야. 근데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아파트 수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를 계속 지었어. 그럼 왜 그렇게 지을까? 아파트 건설 허가를 해줘. 정치권에서. 그러면 대기업이 그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대.
그러면서 그 아파트 가격, 그 아파트 분양을 해.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런데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아. 거기서 한 10%에서 20%를 지네들이 떼어먹고 하청을 줘. 그러면 그 10% 20% 떼어먹은 돈에서 정치권으로 일부 검은 자금을 주는 거야. 정치 자금을 주고 지네는 딱 이익만 먹고 떨어져. 그럼 80%라도 다 제대로 투자해서 집을 지으면 집이 튼튼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 그 집을 그 80% 하청받은 사람이 지가 안 줘. 그걸로 지어서는 원가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10% 띄어먹고 3청을 줘. 세 번째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건설업자가 원가보다 못한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철근 빼돌리고 시멘트에 물 타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파트 소음 문제야. 몰랐죠? 아파트 소음 문제가 이웃 간에 사이좋게 풀어요 그러잖아. 아파트 소음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부실 공사 때문이에요. 예. 그 부실 공사 때문에 그 철근 숫자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철근 숫자가 모자라니까 시멘트들이 견고하게 달라붙지 않는 거야. 거기다 시멘트에 가루를 줄이고 물량을 늘려서 수분이 증발하면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 공간에 또르르 또르르 굴러가는 그 공명음이 들리는 거야. 그게 아파트 소음이야. 아파트 소음은 결국 삼청 체제로 지어지는 부실 공사가 원인인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해먹은 거야. 부자들과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먹은 거야. 그런 아파트를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지었어. 그래놓고 지금 막 이명박이 대통령, 이명박 찍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명박 찍으면 아파트값 오른다고 찍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아파트값 계속 꼬꾸라졌잖아. 그 이유가 더 이상 수요가 없기 때문이야.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빚 얻어서 집 사라고.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얻으면 대출 이자를 내려준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대출 이자를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출금 100만 원, 200만 원을 물더라도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 그런데 대출을 받아봤자 지금 어때요? 전세값보다 집값이 낮아. 이 집을 사는 게 손해야. 그 집을 안 사.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전세값을 계속 올리는 거야, 이 집주인들이. 그러면 전세값을 원래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재를 해줘야 돼요. 1년에 몇 %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주면 돼. 박근혜 그런 법 만들었어? 안 했어. 전세값을, 아니 1억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 올려도 막지 않았어.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건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전 세계에는 1945년 이후에 현대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재산권 행사할 때 공공의 원칙.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타인에게 그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민사법원의 원칙이 있는 거야. 또 계약 공정의 원칙. 무슨 얘기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무리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월세 사업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줬어. 이 부자들이 전세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안 팔렸잖아. 그랬더니만 부자들더러 월세로 돌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수십 채 가진 연놈들이 그 수십 채를 월세로 놔갖고 비싼 월세를 받아먹으면 임대사업자로 세금 혜택을 줬어. 그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야. 기가 막히죠? 이민가자, 얘네들이 요원이죠. 이민 가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 이모티콘을 2개 이상 써서 강퇴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를 못 구해서 월세로 옮겼어. 그러면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월세 어느 정도 듣고 나머지를 월세로 까먹었어.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의 기본 역할, 아까 맨 처음에 시민혁명 설명했죠.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그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럼 도둑을 왜 잡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럼 도둑을 왜 잡겠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도둑을 잡는 이유가 뭐야? 정부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계약을 불공정하게 맺어서 그래서 이 서민들의 이 약자의 재산을 뺏는 것을 45년 이후에 각 나라의 정부가 막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는 전혀 그런 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개판이 난 거야. 원래 2억 1천만 원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7천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1억 4천에 빚을 지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게 하고 부자들에겐 계속 세금을 깎아줬어. 이명박이 원래 노무현 때 33%를 받던 법인세를 이명박이 27%로 깎았대요. 점점점 깎아서 이제 박근혜가 16%까지 깎아줬어. 재벌에게 세금을 그렇게 깎아준 대신 모자란 세금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담배값 올렸잖아.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요. 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만큼이래. 아니야.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산세가 되게 적거든. 연봉 7천만 원에 뭐 소득세하고 갖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그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만큼을 담배 한 갑 피는 한 사람한테 버는 거야. 국가에서. 그 다음에 범칙금.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막 딱지 떼잖아. 옛날에는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경찰이 딱지를 떼기보다 계도를 했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우선이었어. 지금은 악착같이 딱지를 떼. 왜? 경찰서별로 하달이 된 거야. 할당량을 줘. 범칙금 얼마를 걷어라. 그래서 악착같이 교통법규 위반하는데 지키고 있다가 범칙금을 걷는 거예요. 그게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서야. 다른 나라에선 기름값이 지금 다 반값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뉴욕이 미국에서 물가 제일 비싼 나라인데 기름 1리터에 600원대야. 700원이 안 돼. 우리나라 1,500원이야. 뉴욕 2배야. 뉴욕의 2배야. 6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니까 3배 가까이 돼.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기름에 유류세가 900 몇십 원이 붙어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유류세 안 걷었냐? 김대중 노무현 때는 기름값의 40%가 유류세였어.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늘어나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갔어요. 그러다 노무현 때 기름값이 한때 2천만 원을 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값을 깎아준 적이 있어. 그러라고 있는 게 유류세야. 그런데 박근혜는 기름값의 40%만 세금이었다고 노무현 때까지.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어느 시점부터 유류세가 고정이 된 거야. 900 몇십 원으로. 그래서 지금 기름 원가는 6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900원에 세금이 붙어서 1,500원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들, 저는 지금 직장이 없어서요. 세금을 안 내요. 직장이 없어도 있는 돈 털어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만약에 1년에 한 달에 기름값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 7만 원이 세금이야. 10만 원 중에 7만 원이 세금 낸 거야, 한 달에. 그러면 기름 10만 원씩 넣은 거로 1년 동안에 84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야. 담배 한 갑을 폈다. 144만 원을 1년에 세금 내는 거야. 그 두 개를 합치잖아.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우리 동네가 33평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재산세가 100만 원이 안 돼. 우리 집 같은 거 세 채 갖고 있는 돈을 여러분이 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백수라서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이 속상해갖고 놀이터에서 새우깡 한 봉지에 소주 한 병 마셨다. 그런데 한 3,000원 들었다. 300원 세금 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장을 봤다. 10,000원은 세금이에요. 1년에 한 달에 30만 원 장을 봤다. 3만 원이 세금이에요. 1년 동안에 마트를 통해서 낸 간접세가 도합 36만 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한 집에서 낸 세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서민의 소득 요즘에 평균 연봉이 2,200이야. 그러면 1년에 2,200 소득을 얻어서 담배 한 갑 피고 한 달에 10만 원 기름값 넣고 한 달에 30만 원 마트를 간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얼마예요? 마트에서 36만 원 냈지. 담배 한 갑에 144만 원 냈지. 그 다음에 기름값으로 84만 원 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낸 세금이 합쳐가지고 지금 몇백만 원이잖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돈 냈잖아.
그럼 이 사람은 10% 이상을 세금을 낸 거야. 소득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낸 거라고. 그 밖에 2,200에 대한 소득세 따로 내잖아? 그 밖에 건강보험료 따로 내잖아? 국민연금 따로 내잖아? 이 사람 소득의 50% 가까이가 그렇게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의 50%를 그렇게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도 50%를 뺏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라에서. 그지? 이건희도 나라에서 50% 뺏어가야 되잖아. 이건희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자영업자들, 연소득 1,000만 원짜리 자영업자한테 24만 원이나 건강보험을 걷는 나라에서 연소득 배당소득만 1,000억에 연봉 빼고 연소득 배당소득만 1,000억, 자산이 몇십조 원인 이건희한테 1년 한 달에 걷는 건강보험이 230만 원밖에 안 돼. 연소득 1,000만 원 버는 자영업자의 10배밖에 안 걷어. 소득은 10,000배 이상, 재산은 10만 배 이상인 사람한테 건강보험을 10배도 안 걷어. 이게 말이 되냐고. 원래 서양에서는 이건희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많이 걷어요. 30%, 40%를 걷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비용으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도리어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내려가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률이 내려가요. 소득 대비 세금률이 내려가. 2,200 버는 사람이 50% 냈으면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50% 내야 되잖아. 연봉 1억은 더 낮아. 10몇 프로밖에 안 돼. 어이없죠. 기가 막히죠. 그럼 우리나라의 누진세가 딱 하나, 어디에만? 전기요금에만 들어가요. 서민들이 요즘에 가스요금이,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비싸갖고 겨울에 몇십만 원 나와. 그러니까 전기장판 쓴단 말이야. 전기장판 방마다 깔고 썼어. 옛날에 전기요금이 서민들은 되게 쌌거든. 이명박 때부터 전기요금 착착 올렸잖아. 그래서 이 서민들이 누진세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장판도 지금 못 켜. 서민들한테는 악착같이 누진세 받아먹으면서, 야, 겨울에는 여름에 가스값을 인하해. 그래서 가스값을 인하한 정부라고 서민 경제를 위한 결단을 내렸대. 가을에 가스값 올린다? 야, 여름에 누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해. 여름엔 더워서 가스 잘 틀지도 않아. 일부러 여름에 도시가스 값을 내리고 나머지 가을부터 겨울까지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봄까지. 기가 막히죠? 이런데 국민들이 버스에다 불 안 지르겠냐? 이게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국민이었으면, 프랑스 국민이었으면 대통령 궁에 빅벤에 불 질렀어. 우리나라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이런 짓 했으면 성난 시민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청와대에 불 질렀다고. 우리 국민이나 되니까 그저 버스에다 불 지른 게 다야. 그런데 어디다 대고 그 폭력 시위라고 지랄을 해. 가만히 서 있는 시민한테 물대포 쏘고 외신 기자들한테 물대포 쏴놓고 폭력 시위를 해서 폭력 진압했다고 어디서 개구라를 쳐. 동영상 증거가 떡 있는데. 여러분, 절대 폭력 시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에게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그날 집회 온 사람들 노동자 농민이다. 노동자 농민, 취업의 길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 학생들이었다. 걔네들은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 방위를 행사한 거야. 정당 방위를 행사하고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야. 세계 유엔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저항권을 행사한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북부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자스민 혁명, 모든 언론이 칭찬해줬잖아.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저항권이기 때문에. 독재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시위는요, 어떤 언론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주의예요. 따라서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저항권을 행사해서 내쫓아야 돼요. 박근혜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공약이 왜 중요하냐? 공적인 약속을 믿고 국민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공약을 어겼다. 그러면 정치인은 그 자리를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박근혜는 물러나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은 박근혜 하야로 가야 돼. 박근혜 퇴진.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박근혜 퇴진이야. 더 이상 박근혜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박근혜 만세. 제가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네가 강남의 건물주 소유주라는 걸 한번 밝혀봐봐. 자, 우리는 이제부터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싸워가야 돼요. 왜? 지금 박근혜는 여러분 그거 보셨죠? 교사, 우리나라 교사의 62.5%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했었대. 그런데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다음에 교사 90.6%가 반대하고 있어요. 국정교과서 역사 전문가들이 99.9%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뭐래요? 99.9%가 좌편향이래요. 미친 거죠. 여러분, 90%의 국민이 같은 생각을 하고 90%의 교사가 같은 생각을 하고 99.9%의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좌편향이라고 그래요? 상식이라고 그래요? 대답해봐. 99%의 역사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90%의 그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 이게 편향입니까? 상식입니까? 이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진보와 보수의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박근혜의 몰상식의 투쟁이에요. 뭐요? 99.9%라고 얘기한 게 누구야? 새누리당 김무성이잖아. 예. 99.9%라는 팩트가 뭐냐고요? 아니 그거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 김무성이 한 말이야. 나 크크크 하는 친구야. 코드 83. 너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잘 들어. 그게 99.9%라는 얘기가 그 김무성이 한 말이야. 역사학자 99.9%가 좌편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아니야. 박근혜가 한 말이고 김무성이 한 말이야. 바른 역사관이 뭐 바른 혼이 없대나 뭐 그런 개소리를 한 거야. 올바른 역사를 못 배워서 혼이 잘못됐다고 99.9%가. 박근혜하고 김무성이 한 말이야. 안 와. 우리는 널 보면서 진짜 안 와 그러고 싶다. 나 진짜 이 또라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싶어. 예. 그래서요. 99.9%가 같은 생각을 하고 역사학자 전문가 99.9%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 90%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면 이게 상식이야. 그래서 이번 싸움은요. 뭐 이 박근혜와 그러니까 뭐 보수 박근혜와 진보 시민의 투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이건 0.1%의 몰상식과 99.9% 상식의 싸움이야. 99.9%는 너네 입에서 나왔다. 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국민 99.9%를 몰상식이요 아니 좌편향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에게 이제 그만 나가라 라는 뜻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예.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손? 오늘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손. 이 동의하는 분들을 묻는 이유는 혹시 나의 생각이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현재 이 방송을 3,400명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망치 부인의 생각에, 어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본방에서, 이게 지금 본방에서 올라온 의견들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방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방에서 망치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기 중계방에서는,
중계방에서는 이 정도 분들이 망치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장한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의견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때 발을 드는 우리 반려견들, 반려견, 반려고양이, 가끔 우리 방송에는 고양이하고 그 반려견들이 채팅을 해요. 그래서 손 들으라 그러면 꼭 앞발을 듭니다. 고양이도 3년 들으면, 강아지도 3년 들으면 앞발을 드는 방송, 망치부인 방송의 위력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시위를 폭력 시위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평화행진을 가로막는 차벽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먼저 경찰이 차벽과 차단막으로 평화행진을 막았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을 먼저 행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방위 방어권을 행사한 거다.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집회와 시위를 신고제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신고제라는 건 뭐냐? 신고하고 끝이다. 허가를 받는 사안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경찰이 제지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시위대가 주변을 막 부시고 막 가게를 약탈하고 방화하면서 시위를 하면 경찰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탈과 방화가 없는 시위를 경찰이 막을 수 없어요. 누가 그래? 유엔에서요. 유엔에서 11월 5일에 우리 정부에게 경고문을 보냈어요. 시위대의 평화행진을 막지 말라고. 이걸 우리 망치부인의 그건 네 생각이고 망치부인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봐줘서 고맙긴 한데요. 그게 유엔의 의견이에요. 죄 없는 외신 기자에게까지 물대포를 쏜 대한민국 정부, 전 세계 언론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끊임없이 폭력 시위였다, 쇠파이프를 들었다 개소를 하겠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11시간 동안 보여드렸어요. 쇠파이프 보신 분? 어제 제가 시위대 평화 시위를 다 따라가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기억나죠? 내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서 파이프 봤어? 그 수만 명이 파이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았어. 어디서 개뻥이야. 쇠파이프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의 특징이 뭐냐? 쇠파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인다는 거? 또 여러분, 쇠파이프를 들었다면 경찰이 다 체증했겠죠? 체증한 영상 올리라고. 어디서 지금 옛날 폭력 시위 영상을 갖다가 어제 평화 시위대한테 찍어 붙여. 깃발을 들고 있는 걸 쇠파이프라고 우기고. 죄 없는 시민에게, 서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쏘고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물대포를 쏴서 지금 이것 거의 뇌사 상태야. 뇌사 판정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의식불명, 뇌출혈로 의식불명이면 거의 뇌사 상태야. 살인정부야. 살인진압이고. 이거 책임져야 돼. 끝까지 책임져야 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소를 붙들고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내가 소를 붙들고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소들이 영문으로 논문을 쓸 거예요. 이게 쇠파이프 영상이 나왔어요. 팩트TV 쇠파이프 영상. 그래. 그 쇠파이프 흔든 놈이 누군지 보자. 쇠파이프,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이라는데?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이라는데, 이런 거 말고 공개된 영상 갖고 와봐. 페이스북 로그인해야 보는 영상 말고, 공개된 영상 갖고 와봐봐. 팩트TV에서, 팩트TV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왔다는 영상, 그래, 한번 올려봐. 로그인을 안 해도 되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봐. 자, 그래서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막 경찰을
먼저 때렸고 차벽이 설치되기 전에 시위대가 경찰에게 먼저 쇠파이프를 흔들었다는 그 영상이 있다면 그거 올려봐. 같이 봐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올린 영상이 차벽이 설치된 다음이면 그거는 방어권이고 저항권이야. 내가 분명 설명했지? 쇠파이프 흔들리는 게 평화냐? 그래, 못 알아듣는 너한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평화행진을 하면서 자, 시위대가 차벽이 설치되기 전에 그 도로에서 서 있는 이 경찰들에게 뭐 이렇게 평화행진을 도와주고 있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흔들었다면 그게 폭력 시위야. 그런데 신고한 행로로 가고 있는 시위대를 차벽이 가로막았어. 그래서 차를 치우라고 시위대가 항의한 거는 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올린 영상은 지금 차벽이 설치되기 전이지? 지금 뭐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라 해서 내가 로그인을 못해. 아이디를 몰라서. 올려봐. 너희들이 쓰고 싶은 이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주변 상가에다가 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화를 하고 그런 폭력 시위를 한 영상 있으면 올려봐.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아마 그런 영상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차벽을 치기 전에는 어떤 충돌도 없었거든. 차벽을 치기 전에는 어떤 충돌도 없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는 신고제야.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경찰과 정부는 막을 수가 없어. 경찰과 정부는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차벽으로 막았어. 그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하기 위해서 경찰차를 치울 수 있는 거야. 이게 국민의 저항권이고 방어권이야. 알아? 너희들이 시민들이 행진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을 갖고 온다면 내가 내일 정정방송을 할게. 그런데 그런 영상은 없을 거야. 폭력 시위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차벽을 치기 전에 일어난 폭력을 갖고 와. 그럼 믿어줄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차벽을 치기 전에 폭력을 행사한 시위면 그건 폭력 시위예요. 그러나 차벽을 먼저 경찰이 쳤다면 그거는 경찰의 폭력 진압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국민은 정당방위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폭력을 유도한 거죠. 네가 이승만이야? 북한의 김일성더러 쳐들어오라고 유도한 거야? 왜 신고된 집회를 앞길을 막아? 그게 위헌이고 그게 위법이야. 경찰이 불법을 행하니까 시위대가 법을 집행한 거야. 그걸로 시비하면 안 돼. 유도하면 때려도 되냐고요. 야, 먼저 때린 놈한테 너네들 네 친구가 어떤 놈한테 한 대 맞고 쟤가 나 때렸어. 그럼 너네들 뭐라 그래? 병신 새끼. 너네 그러잖아. 폭력을 유도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걸 가만히 참고 있냐? 우리가 니들 말로 병신 새끼야? 자, 이만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건 스피커가 없거나 스피커가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더러 폭력 시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지들이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해놓고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뻥을 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쫄거나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평화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우리는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 진압의 증거 자료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잡혔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 세계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70세 노인에게 한 짓이 어떤 건지 온 세계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전 세계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널리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들이 뭐라고 그래도 폭력 시위를 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폭력에 대한 증거는 없어. 그러나 경찰의, 정부의 폭력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쫄 필요 없어요. 우리 당당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법적 근거, 세계사적인 근거, 유엔의 권고사항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세요. 뭐 네이버 댓글 보고 쫄지 마세요. 네이버 댓글 보는 사람 없어요. 이미 네이버 댓글은 그 댓글원에서 정부 국정원에서 쓰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댓글을 그거 인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폭력 시위라고 유도한 애들 명단을 작성하세요. 그놈들이 요원입니다. 폭력 시위를 주장한 놈들, 그들이 그러면 만개는요 리액션 있습니다. 블랙입니다. 남편이 시의원이라서 그 만개를 별풍선 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블랙 걸어요. 예, 괜히 만개 쏘고 블랙 당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예, 망치 부인이 리액션 없어서 별풍선 쏘고 싶지 않다. 안 드릴게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사실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토요일날 어제 박근혜 덕분에 최고 시청자 4,600명이 봤어. 망치부인 어제 최고 시청자가 동시 시청 4,600명, 총 시청 인원 16만 명. 아이고, 박근혜 덕분에 올해 계속 대박 치고 있어요. 예, 나는 박근혜한테 정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 다만, 공적으로 박근혜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 된다는 믿음보다 될 거라는 나의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망치부인의 좌우명은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 끝에 서 있는 것이다. 길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제대로 온 거다. 1919년, 29년, 60년, 80년, 87년에 우리 앞에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다. 우리 앞에 빛이 됐던 선배들처럼 이제 우리가 빛이 될 차례다. 더 올라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고 더 올라가면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피해요. 우리는
평상시에 평화를 사랑하고 평상시에 아무도 침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참았던 한계선을 건드리면 확 뒤집어 버리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힘입니다. 보여줍시다. 박근혜, 너 잘못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하루 열심히 살아보시고 화요일 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일요일 밤의 생방송이었습니다. 인생 상담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요일 낮 1시 혹은 2시에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